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어룸 따른 우주 소중한 책과 함께 같이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드디어 2022년 이민년이 밝았습니다. 저는 2022년을 맞이해 버킷리스트 100개도 적어보고 여러가지 다양한 새해 목표들을 세워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목표들을 세우셨나요? 목표는 모두 다 다르겠지만 그 목표를 세운 목표는 아마도 모두가 동일하게 잘 살기 위해서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새해에는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의 희망찬 2022년을 빕니다. 그리고 또 여기, 그러기 위해서 꼭 읽어야 하는 책을 추천합니다. 바로 아르테 출판사에서 국내 100명의 전문가가 세상을 바꾼 거장 백인의 발자취를 따라 자신을 찾는 여행기를 담은 클래식 클라우드 프로젝트의 두 번째 시리즈인 니체 편입니다. 니체의 사상들 중에서는 알쏭달쏭한 개념들이 많아서 꽤나 많은 분들이 니체에 대해 과격하고 부정적인 그리고 모순적인 철학자라고 오해하고 계시는데요. 알고 보면 니체만큼 부드럽고 긍정적인 그리고 일관성 있는 철학자도 또 없다는 사실을 저는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또한 이 영상에서는 이 책을 통해 제가 배운 다양한 뜻으로 니체에 대한 오해를 풀고 이 영상의 주제인 잘 살기 위한 방법에 걸맞게 니체를 통해 삶을 긍정하는 방법도 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상 내용에는 책에서 인용한 것과 저 나름대로의 견해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이 영상 하나로 니체에 대해 확신을 갖지 말아주시고 더 많은 매체를 통해 공부하여 주시고 제가 하는 설명들을 정답도 오답도 아닌 어디까지나 니체와도 당신과도 다른 어느 한 친구의 의견과 감상으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디 즐거운 독서 되세요. 제가 니체에 대해 하고 싶은 말들과 소개드리고 싶은 사상들은 너무나도 많지만 이 영상에서 특별히 4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니체에 대해 관심 없는 분들도 허무주의라는 단어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사상에 대해서도 각자의 많은 해석과 오해가 있지만 단 하나 분명한 것은 니체는 절대로 우리의 삶을 부정하고자 이 사상을 고안해낸 것은 아닙니다. 물론 초반에 니체가 이 사상을 고안해낸 계기가 그리 즐겁지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허무한 과정이었는데요. 니체는 바젤 대학의 교수직을 그만두고 고행의 아름답고도 험한 길을 올라 알프스를 향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니체는 매우 고통스럽게 병상에 알아눕게 되는데요. 이때 니체의 나이는 35이었고 당시 니체는 자신의 나이를 삶의 한가운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삶의 한가운데에서 니체는 거창할 것 없이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런 자신의 고통에도 무심한 채 아름다운 풍경은 그대로 아름답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결국 우리가 믿고 있던 의미들은 절대적인 의미가 아니었음을, 세상에 의미라는 없음을, 진리란 없음을, 나를 포함한 모든 존재들의 존재의 의미는 그냥임을 체감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나온 개념이 우리가 믿던 모든 진리와 가치를 없애버린 허무주의인데요. 하지만 이로부터 우리는 새로운 진리와 가치를 얻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진리는 진리가 아닌 사람들의 의견이었을 테니 그로부터 우리는 똑같이 우리 각자의 가치와 의미를 만들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이 세상에 그리 큰 존재는 아닐 테지만 이 세상에 나 자신이 없으면 이 세상이 도대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 의미 혹은 정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무언가는 세상이 아닌 바로 우리,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권력이라는 단어 때문에 실제로도 나치에서 오용한 전적도 있고 그러기에 적지 않은 분들께서 독재 정치에 대한 정당화라며 이거 하나 때문에 니체를 오해하시고 욕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니체가 말하는 권력의 의지는 절대로 정치 권력을 향한 욕구 혹은 욕망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권력의 의지의 권력은 타인을 향한 권력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을 향한 권력이니까요.
우리 누구나의 마음속에는 분명 한 명이 아닌 다양한 나 자신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행복한 내가 있으면 우울한 내가 있을 것이고, 이성이 있다면 감정이 있고, 긍정이 있다면 부정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나 자신들이 또 다른 나 자신을 이기고 극복하고자 하는 무언가가 바로 나 자신을 지배하고 통치하고자 하는 권력이고, 그것이 권력의 의지입니다. 하지만 결코 이성의 감정을 누르는 것뿐만이 권력의 의지가 아닙니다. 감정이 이성을 누르는 것도 권력의 의지에 포함되는데요. 우리의 감정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니체가 아닌 제 생각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우울한 감정 또한 부정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우울한 일이 생기면 기쁨보다 우울함을 느끼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에, 저는 우울할 때 오히려 긍정적인 현상이기에 굳이 벗어나고자 하지 않고 우울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만약 기쁜 감정의 가치가 100이라면 우울한 감정의 가치도 100이고, 우울한 감정의 가치가 마이너스 100이라면 기쁜 감정의 가치도 마이너스 100이니까요. 세 번째로는 이 또한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만한 사상인 초인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초인에 앞서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인정이 곧 삶의 시작이다 라는 잠언 또한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법한데요. 초인 역시도 이 잠언의 개념과 비슷합니다. 니체가 이 잠언을 통해 초인의 개념을 만든 것은 아닐 테지만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확신자라는 말은 들어보셨나요? 확신자란 말 그대로 자신의 무지와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과 진리를 적게라도 비판하지 않고 그대로 확신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소크라테스, 니체 둘 다 이 확신자는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하듯 무지의 인정을 통해 자신이 무언가를 배우고자 하고 무지한 자신을 극복하고자 하면 삶을 이룰 수가 있고, 니체 역시도 불완전한 인간인 자신을 인정하고 지금의 자기 자신에 대해 더 배우고자 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초인입니다. 니체의 분신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짐승과 초인을 잇는 밧줄, 심연 위에 걸쳐있는 하나의 밧줄이다. 저편으로 건너가는 것도 위험하고, 건너가는 과정, 뒤돌아보는 것, 벌벌 떨고 있는 것도 위험하며, 멈춰 서 있는 것도 위험하다. 심연 위의 밧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 올라가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 십상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극복하고자 하는 강인한 의지, 권력의 의지로 불완전한 상태를 인정하고 극복하고자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하고자 하는 사상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니체의 사상인 영원회귀입니다. 저는 처음 영원회귀, 우리의 모든 일생은 언제나 반복되어 왔고 앞으로도 반복된다는 이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를 했었는데요. 책을 읽고 나니 니체의 의도를 그대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같은 방향으로 읽어낼 수 있게 되어 그때부터 이 사상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의 일생은 언제나 그대로 반복되어 왔고 앞으로도 반복된다기에 시간은 환상이고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 라는 설과 비슷하게, 즉 숙명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우리 운명을 받아들이자 라는 사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니체의 권력의 의지에 비하면 같은 사람 생각이라고 하기에도 모순적인데 왜 그렇게 받아들였는지도 의문이네요. 어쨌든 이해하고 나니 제가 알던 바와는 달리 전혀 숙명론적인 사상이 아니었고, 그것은 제게 신선하고 감동적인 충격을 주었습니다. 영원회귀는 숙명론적인 사상이 아닌 오히려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상입니다. 너의 삶을 다시 살기를 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라. 나의 사상이 가르치는 것, 다시 살기를 소망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가즈다.
너는 아무튼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문장들이 니체가 영혼 회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순간이 영원히 회귀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지금 이 순간이 영원히 반복되는 것에 후회가 없는지 생각해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이 영원히 회귀된다고 상상했을 때 과연 나는 후회가 없을까? 과연 나는 행복할까? 지금 당장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그 순간이 영원히 반복되는 것에 대해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책에서 이진우 작가님께서는 니체는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 삶을 긍정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 역시도 이에 강력히 동의하기에 여러분에게 2022년 그리고 평생을 잘 살기 위해 꼭 읽어야 하는 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니체 본인이 아니기에 영상에 담긴 내용들 중 틀린 내용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정답은 없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기에 용기 내어 이 영상을 올리니 부디 너무 욕하지는 말아주시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해주시길 바랄게요. 끝으로 제가 니체에 대한 오해를 풀고 잘 살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여러분에게도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줄 책인 이진우 작가님의 클라우드 니체 편 알프스에서 만난 자라투스트라를 여러분에게 추천하며 2022년 해오름달 소중한 책의 3번째 에피소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목 상태가 엄청 안 좋은데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주였습니다.